탄소별은 대기 중 산소보다 탄소가 더 많이 포함된 특이한 거성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독특한 별의 화학을 만들어내며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화합물을 대기 중에서 형성하게 합니다. 탄소의 이러한 우세는 탄소별에게 붉은색을 부여하여 밤하늘에서 다른 별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화학적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별들의 대기는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탄소로 풍부해지고 대류 과정에 의해 표면으로 운반됩니다. 이는 이 별들이 진화의 고급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연구하는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핵과정과 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탄소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기 중 복잡한 분자의 형성입니다. 이러한 탄소 화합물은 다른 별들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C2, CN, 심지어 탄화수소와 같은 분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여 탄소별에게 독특한 색을 부여하며 천문학자들이 별의 화학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매혹적인 연구 대상이 됩니다. 화학적 구성 외에도 탄소별은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거성보다 더 차가우며 표면 온도는 2500에서 3500 켈빈 사이입니다. 이것은 탄소가 풍부한 구성과 결합하여 독특한 밝기와 다른 거성들과 현저히 다른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거성이 탄소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현상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며 이는 별의 다양한 진화 경로를 이해하는 데 그 연구가 더욱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낮은 온도, 높은 밝기, 독특한 화학 조성의 결합은 탄소별을 하늘의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주며 각각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탄소별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이러한 별들이 진화의 고급 단계에 있는 거성 적색거성에서 기원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적색거성들은 핵에서 수소를 소진하고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대류는 핵에서 탄소를 외곽층으로 운반하여 별의 대기를 탄소로 풍부하게 만듭니다. 탄소별의 형성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별의 진화입니다. 별이 진화하면서 여러 핵융합 단계를 거칩니다. 탄소별에서는 헬륨이 3중 알파 과정을 통해 탄소로 융합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핵온도가 약 1억 켈빈에 도달할 때 발생하여 3개의 헬륨 핵이 융합되어 탄소 핵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탄소는 대류 과정과 열 펄스를 통해 별의 표면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열 펄스는 탄소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펄스는 적색거성 단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별 물질의 효율적인 혼합을 유발합니다. 이 사건 동안 탄소가 풍부한 물질이 별의 표면으로 운반되어 별 대기에서 탄소의 비율이 산소보다 증가합니다. 탄소의 양이 산소를 초과할 때 그 별은 탄소별로 분류됩니다. 별 내부의 과정 외에도 별의 융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탄소별은 두 별의 융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한 별이 동반성에게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전달하는 이중성계에서처럼 말입니다. 이 전달된 물질은 수심별의 구성을 변경하여 탄소별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탄소별은 탄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탄소별 유형에는 R별, N별 및 J별이 있습니다. 각각을 탐구하고 그들의 차이점과 독특한 점을 이해해 봅시다. 먼저 R별은 적색거성 가지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 별들은 어느 순간에는 깊은 대류를 경험하여 핵에서 합성된 탄소를 외부층으로 운반합니다. R별은 비교적 희귀하며 다른 탄소별 유형과 비교하여 높은 표면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R별은 변수성별로 분류되며 그들의 밝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별은 관측된 탄소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적색거성 가지에서 더 나중에 발견되며 그들의 대기는 탄소로 강화됩니다. 이 강화는 별의 내부에서 탄소성 물질이 외부로 가져오는 제3번 드래깅 과정에 의해 일어납니다. N별은 일반적으로 R별보다 더 차가운 표면 온도를 가지며 이는 그들에게 붉은색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들 별 중 많은 것들이 장기적인 변수성을 보이며 이는 수백 일에 걸쳐 변할 수 있는 변동 주기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J별은 R별과 N별에 비해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J별은 탄소 -13 같은 이성질소의 비정상적인 풍부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특이성의 기원은 아직 천문학자들에게 수수께끼입니다만 별 내 복잡한 과정, 특히 별 융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J별은 종종 변수성 별 중에서 발견되며
이들의 밝기 변화는 그들의 내부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탄소별 유형은 별의 과정과 별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R, N 및 J 별의 연구는 탄소의 생성 및 운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매력적인 적색거성의 생명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 다양한 탄소별 유형의 분류와 세부 연구는 별의 역학과 우주의 화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탄소별은 비교적 희귀하며 은하수 내에서 특정한 분포를 보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일반적으로 은하 중심 부근의 거리가 먼 외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이 지역이 무거운 금속 농도가 낮아 탄소 풍부한 별들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탄소별의 더 높은 농도는 은하의 가장 밀집한 부분을 둘러싼 구 형태의 하로에서 관찰됩니다. 하로는 오래되고 금속이 적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탄소별의 생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탄소별이 발견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역은 은하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들 별은 비교적 적은 비율로 분포합니다. 디스크 내에서 이 별들은 주로 금속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들 별의 디스크 내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화학적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별의 다양한 인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탄소별은 주로 고대 별 인구에서 두드러집니다. 은하수는 연령, 화학적 구성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별 인구로 구성됩니다. 탄소별은 대부분 파펠레이코2에 속하며 이는 은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오래된 별들입니다. 이들 별은 무거운 원소의 농도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속이 풍부한 파펠레이코-I의 젊은 별들과 대조적입니다. 탄소별의 빈도는 별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고리성 섭적에는 고대 별들이 밀집되어 있어 탄소별의 존재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섭적들은 이들 별의 형성과 진화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 매력적인 별의 분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탄소별은 개방적인 섭적에서도 일부 발견됩니다. 이들은 보다 젊고 화학적 구성이 다른 별들로 구성된 덜 밀집한 섭적입니다. 이러한 섭적에서의 낮은 유도는 젊은 별들이 탄소별의 형성에 불리한 화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지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 장비가 필요하며 이는 과학자들이 탄소별을 다른 별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분광 분석입니다. 분광학은 탄소별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러한 별들이 방출하는 빛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별의 빛이 스펙트럼으로 분해되면 탄소, 산소 및 기타 화합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흡수 및 방출 패턴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별의 스펙트럼에는 C2 및 CN과 같은 탄소 분자의 강한 흡수 대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별들의 클래스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탄소별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화학적 구성을 매우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분광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분광기를 장착한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유럽 남반구 천문대 관측소, ESO와 같은 장비는 탄소별의 탐지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능력을 가진 망원경들은 먼 은하에서도 탄소별을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최신 분광기가 장착된 지상 망원경의 사용은 이러한 별들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탄소별의 탐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탄소별을 스펙트럼적으로 유사한 다른 별들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탄소별은 은하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먼지와 가스의 존재로 인해 관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어두운 영역을 관통할 수 있는 적외선 관측 기법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들 별의 내재적 변동성입니다. 많은 탄소별은 변동성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밝기와 스펙트럼적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들의 본질과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관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까운 및 먼 은하에서의 탄소별 탐지는 각도 해상도 제한 및 지구 대기의 영향을 보정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삭사성은 천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별 내원소 합성 과정인 핵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색거성 단계에서 삭사성은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물질들을 핵융합을 통해 생성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행성 형성, 생명체 발달 및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필수적입니다. 삭사성 내 핵융합은 매우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이들 별의 핵에서 헬륨이 3중 알파 과정을 통해 탄소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발생하며 헬륨 3핵이 결합하여 탄소핵을 형성합니다.
생성된 탄소는 이후 별의 표면으로 수송되어 별의 대류층을 통해 별의 대기를 탄소와 다른 물질들로 풍부하게 합니다. 이들 별은 또한 중성은하 환경에서의 화학적 풍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삭사성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별은 별풍이나 초신성 폭발을 통해 외부층을 방출하여 중성은하 환경의 물질들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방출된 물질은 새로운 별과 행성의 형성에 기여하며 은하 진화의 지속적인 출생과 사망의 주기의 일부가 됩니다. 삭사성은 또한 별의 진화 이론에 대한 도전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다른 별들과 비교하여 탄소의 풍부함과 독특한 진화 과정은 별의 내부 과정과 은하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별의 최종 생애 단계와 원소 합성과 배포의 규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삭사성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분성 같은 가까운 작은 은하에서 삭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 별은 해당 은하의 화학적 구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다양한 은하 환경에서 삭사성의 형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이중 별계에서 삭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중 별계에서의 물질 이동이 삭사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 발견은 삭사성의 형성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급 관측 기술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삭사성의 대기를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의 분광학을 이용한 연구는 이러한 별들의 화학적 구성과 대기 역학에 대한 복잡한 세부 사항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삭사성의 내부 과정과 중성은하에 그들의 기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삭사성은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복제할 수 없는 핵융합 과정을 연구하는 자연의 실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별의 탄소와 다른 무거운 원소가 풍부한 대기는 극한 조건에서의 핵반응과 물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